이전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거는 뭐 저희 확고한 신념입니다. 이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전 부구청장이었고 이번에 후보로 북구청장 후보로 지금 등록을 하였는데요. 소개를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요즘 최근에 작심하고 만든 게 있습니다. 저 정명희는 정말 명쾌한 희망의 선택 북구는 정명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인입니다. 먼저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네. 우리 정민희 전차장님 어떻습니까? 영화 전체적인 소감이? 영화 정말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다 넷플릭스에 간단하게 영화를 보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보는 거는 정말 달랐고 천만 관객의 이유가 있구나. 요즘의 트렌드를 다 담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동적이고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미가 뛰어났고 그 다음에 유해진의 압도적인 연기력. 더 좋았던 것은 우리 강재민 강사님이랑 역사적인 영화를 같이 보았다는 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정민희 전차장님하고 이렇게 각별한 사이지만 영화를 보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감독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제 소감은 어땠냐면 저는 한번 고민했거든요. 이 영화가 왜 이렇게까지 히트를 쳤을까? 왜냐하면 단종을 소재로 한 이런 영화나 드라마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왕실에서 가장 큰 비극이 사도제자란 단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드라마는 뭐가 그렇게 관객들의 신경을 써서 봤을 때 저는 역사 강사로 봤을 때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단종을 주인공으로 했을 때는 대부분 개우정난, 세조의 불법적인 군사쿠데타, 왕위 창탈 과정에 맞춰져 있었죠. 그러니까 정치사가 중심이었어요. 이번엔 아니잖아요. 단종이 쫓겨난 다음에 노상문으로 강등되고 영월에 유배된다. 그 이야기를 갖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없었어요. 이게 저는 성공 포인트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풀어낼 때 굉장히 저는 아까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유해진 배우의 연기력 긍정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나오신 뮤지컬 씨 오래간만에 보는데 악역인 한명의 연기를 너무 잘 소화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했던 이제 요즘 박지훈 열풍이지 않습니까? 이 박지훈 씨가 단종 오빠 맞아. 이 노상군 역을 이렇게 잘. 왜냐하면 이분이 젊으신 분인데 그 노상군의 그 인간적인 고뇌, 슬픔을 담담하게 잘 풀어내고 있다. 이게 아마 많은 관객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았는가. 주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장항준 감독 좋아하지만 놀랍다. 재밌게 감동도 넣고 했지만 분명히 우리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도 모르게 뭔가를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훌륭하다 정말. 결국 감동과 재미로 승부를 낸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그게 1000만 관객을 넘어서 1100만을 넘어서 이제 영화 광의를 위협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잘 만든 영화라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히트 칠 수 있고 다만 역사 강사로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역사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 팩트는 얼마 되지 않는다. 픽션이 되고 이걸 걸러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데 오늘 자리가 마련되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팩트를 체크해 보면 일단 단종이 노상군으로 강등되고 영월로 유배가는 건 맞습니다. 유배가는 건 맞는데 흥도가 나오죠. 유해진 씨 촌장 이분하고 살아신 전에 만났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전자는 전해지지 않고 그 촌장으로서 만났던 그런 스토리는 전부 다 작가의 상상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만 흥도가 단종 사후에 시신을 수습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 영화를 보시면 금성대군이 참 착한 삼촌은 맞아요. 그 많은 삼촌들 중에서 단종을 끝까지 지키고 있던 삼촌인데 그 영모 사건은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때 군대를 모으고 이런 건 아닙니다. 초반에 그냥 적발돼서 별 의미 없이 끝나버렸죠. 그런데 강사님 제가 중요한 거 알고 있는 거는 그 사약을 받았을 때 절을 한 방향이 실제 임금이 있는 곳을 향한 게 아니라 우리 단종이 계신 곳을 향하여 절을 하고 사약을 받아 먹었다는 거는 사실인가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금성대군이 사약을 받고 죽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사건이 적발되면서 근데 실제로 어떻게 절을 하고 있는지는 기록이 없죠. 없습니까? 단지 상상력은 아니죠. 근데 영화 속 장면만 보면 당연히 단종 방향으로 충분히 유추될 수가 있죠. 나의 죽음은 세조가 아니라 단종이다. 그건 작가의 상상력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단종이 죽을 때 참 거기서 많은 관객들이 웃는데 음원도 실제에서 목에 줄을 걸어서 땡기지 않습니까? 내가 나쁜 손에 죽을 수 없어. 손으로 죽여달라 하는데 그 부분은 역사적 사실은 다릅니다.
역사적 사실 실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금성대군 영모 사건이 적발된 이후에 단종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이게 실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영화 속에서 나오는 뒤에서 땡겨서 죽었다. 그 통인이 뒤에서 목을 당겼다는 것은 열렬시의 기술이라고 야사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우리가 이 사극에서 한명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한명이가 시종대관 이제 악역을 전담하고 영월까지 내려와서 네. 이 사사 사건을 주도하게 되는데 한명이 좀 유지태 씨가 악역을 잘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단종의 사사 사건을 주도한 것은 세조도 한명이가 아니거든요. 이 신숙주입니다. 잘 아시죠? 신숙주. 세종병이 가장 악했던 당대 최고의 천재 학자 이 신숙주가 실질적으로 주도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명이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나보다 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은 참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제가 흥미와 반감을 깨는 건 절대 아니고 조금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팩트 체크는 하고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저는 역사 강사로서 우리 어차피 정치를 좀 모셨으니까 좀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지금 어차피 단종이 개우정당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1453년 수양대군 세조가 이렇게 불법적인 군사coup 했는데 그게 결국 성공했거든요. 성공했기 때문에 단종은 저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는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서 또는 정신들 중에서 그래도 세조가 군사쿠데타를 성공하고 정치를 잘했으니까 세조를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요즘까지 정보시켜보면 그러면 12.12 부자 관련된 최근에 12.3 비상경 사태, 내란 사태가 있는데 결과가 좋으면 이런 불법적인 군사쿠데타를 용인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우리 청장님도 생각이 저는 궁금합니다. 전혀 용인될 수 없죠.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쿠데타인데 그게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거를 용인할 수 있다면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죠. 확고하다. 너무 확고합니다. 윤석열이 우리 계엄을 일으키기 위해서 북에 계속 작은 전쟁들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들을 던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추측해 볼 때는 세조가 그런 거를 일으키기 위해서 아마도 김종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아마 가져갔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그래 이걸로 됐어 이렇게 해보자. 명분을 찾았다. 그런 거 아닐까요? 물론 명분을 던져준 쪽에서 이 어떤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음흥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처음에는 원래는 다 거짓말이고 근데 이 사람이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 당시는 이제 이런 대역죄인의 시신을 수습하게 되면 가족들까지 처벌받아요. 굉장한 용기입니다. 굉장히 큰 용기를 맞아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어몽도는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가문을 걸고 역사적 대의를 실현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숨어 살았지만 한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숙종이 이제 역사 바로세기 운동하면서 단종을 다시 복권시키고 어몽도한테 충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한테 던지는 또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 청장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뭐 청장님 되면 뭐가 좋아서 오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역사적 대의를 위해서 내가 걸 수 있는 사람 이런 용기 있는 어몽도가 저는 많아져야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도 나라도 발전되는 거거든요. 또 어몽도 같은 분들이 실제 저는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 시대에 빛을 발휘 못하고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뭐 빛을 발하기도 하고 그분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들이 우리의 미래를 또 더 밝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영화 속에 제일 명장면이 그 음흥도가 마지막에 그 말을 했잖아요. 그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고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후환이 두렵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때 한 말이 의로운 일을 행하고 화를 당하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바가 아니다. 저는 그게 가장 이 영화가 던지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더 밝게 환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저는 뭐냐면 이 노상군이 처음에는 어린 단종이 시대에 빠져 있잖아요.
네. 내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특히 직전에는 사형신들이 피차를 죽었죠. 그것 때문에 본인이 괴로워하고 삶의 의욕을 놓고 있다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걱정해주는 마을 주민들 때문에 다시 용기를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물론 영화 속 이야기를 하지만 금성대군의 난에도 가담하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 자기는 궁궐 안에서 너무 편하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고부하는 이 조그만 밥상이 백성들은 얼마나 소중한 음식인지 깨닫게 되는 애민군주로서의 모습이, 또 성군으로서 자질이 나오는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맞아요, 세조의 왕이 참탈이 없었더라면 단정도 충분히 성공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세종대왕의 손자잖아요. 그죠? 충분히 성군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아니요, 이제 밥을 계속 거부하다가 밥을 맛있게 탁 먹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호랑이랑 싸울 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할 때 단종이 이 호랑이와 싸워야 할 사람은 나라고 하면서 화를 확 땡기면서 호랑이를 명중을 시키죠. 자기의 존재 이유. 그래, 내가 임금이고 내가 백성을 살려야 되고 이 위기에서는 나의 할 일은 이거였어. 근데 단종이 유배지로 왔지만 내가 할 일이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느꼈다고 생각해요. 그래,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밥을 먹게 된, 그게 굉장히 조금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게 단종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시리를 겪었을 때, 우울할 때, 뭔가들이 이런 시기에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 나는 활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저는 그런 묘미를 좀 많이 느끼는 영화였어요. 장항준 감독 대단하다. 이런 정치인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영화하고 저는 관련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조 같은 사람이 아니고 또는 한량이나 심석조가 아니고 원칙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 우리 영화에서는 한룡이라든지 금성대부 착한 선수이잖아요. 정말 목숨 걸고. 그다음에 음흥도 같은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을 보고 싶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정민총장님을 끝까지 지지하는 이유였거든요. 감사합니다. 안목이 참 높으십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태산이 했던 이야기가 이 영화의 아까 음흥도의 마지막 멘트와 태산이 단종께 글을 배우고 싶다 하면서 글을 가르쳐달라 하면서 그 팻말이 이 영화의 핵심적인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태산 아들이 던진 말인데요. 단종께 글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던진 말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공평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였거든요. 이게 이 영화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 두 개가 분명히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영화에 빠져서 단종과 유해진의 연기력과 아름다운 영상미에 빠져 있었지만 이 두 가지를 다 인지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의 가장 높은 점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살아가는 가치와 신념을 우리한테 심어줬다,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제일 재밌는 거는 우리가 영화에 숨어있는 뒷이야기. 이게 재밌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여러 개를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화의 뒷이야기 공부하기 전에 알았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음흥도의 실제 후손이 우리 왕가 사는 남자에 출연을 했습니다. 너무 소름 돋죠? 네, 대사는 없는 일반 주민으로 출연을 하셨고, 출연한 인연은 우리가 이분이 청년 극장을 운영하시는데 그게 나오는 배우이신데, 청년극장 40주년 행사 때 유해진 배우가 특별 출연을 했고, 그거를 보러 온 우리 장항준 감독이 이 연극을 보고 나서 이 배우들에게 출연을 요청해서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음흥도의 후손입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분은 아마 너무 감흥이 컸을 것 같고, 어린
시절 자기가 이 음흥도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잘 몰라줘가지고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뭐 우리 만천하가 다 알게 돼가지고 더 자랑스러움이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한 일을 하는 거는 대대손손 또 이런 자랑이 되겠네요. 네. 조금 지금 유튜브 찍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영화 한 편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영화 한 편을 보고 지금 뭐 아주 대단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던졌잖아요. 아, 역시 천만 관객을 부르는 영화, 이 영화 한 편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 개인의 욕심을 낸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명희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댓글로 앞으로 뭐 이런 거 찍어주면 좋겠다, 강재민 강사랑은 뭐 이런 거 찍어주면 좋겠다, 아니면 정명희 TV가 이런 거 찍어주면 좋겠다 이런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명쾌한 희망의 선택 북구는 정명희,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